우리 시험 난이도 어땠죠? 쉬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난이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려웠던 시험이 맞아요. 왜 2학년 2학기 되면은 원래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어렵는지 먼저 말하자면 내신에서 가장 어렵다는 게 일치하는 거, 일치할 수 없는 거. 이거 내용 일치 물어보는 거 있죠, TF. 이거 문제가 꽤나 까다로워요. 근데 1,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했어요. 1번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풀었고 2번도 우리 교과서 진짜 많이 풀었잖아. 그지? 자, 근데 왜 어렵냐 하면은 일단은 4번 선지 같은 경우 그리고 6번 선지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좀 제목 문제인데 까다로웠어. 기존에 우리가 제목 문제를 내신에서 풀면은 우리 내신 대비 우리 통합본에 있는 그 제목 유형 아니면 뭐 상세 분석본 자료 그런 제목 그런 것들 고르면 됐거든? 근데 굉장히 좀 까다로웠죠? 자, 그 중에 뭐가 까다로웠냐면 4번하고 5번이 좀 까다로웠는데 정답은 5번이었고 4번이 틀렸어. 4번이 틀린 이유는 나랑 같이 오답노트 첨삭하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time and place의 반영에 대한 글이었나요, 이게? 아니죠.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표현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얘기잖아.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반영인데 이 장소를 뭘로 잡았냐면 가이로 잡았어. 영국 의사당에서 폭탄 터뜨린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린 거지. 근데 가이가 영국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 반영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야. 그 다음에 6번. 정답 4번이었죠. 근데 5번을 고른 사람이 많았어. 5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액션 때문에 그래. 왜 액션 때문에 그러지? 상상과 그리고 실용적인 행동을 균형 맞추는 것. 지금 이거 물어보고자 함이 행동과 관련돼 있었어요? 아니지. 이 글은 어떤 글이었죠? 사실을 큰 그림에 맞춰서 우리 터글링 해라 라는 얘기였죠. 4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 5번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5번에서 뭐가 틀렸냐? 액션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교재에 이 추석 연휴 또 만들었어. 교재에 제목 유형을 문제 풀면서 굉장히 내신하고 흡사하네를 느낄 거야. 왜냐면 내신이 수능 유형으로 나와서 그래. 제목 유형이라 하면 위 글을 포괄해야 되죠? 단순히 모든 게 다 되지만 이 없던 내용을 제목으로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제목은 윗글을 포괄해야 되는데 없던 내용이 이 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해당이 안 되죠. 자, 다음. 자, 그 다음 7번과 8번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7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A 단락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B 단락에서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챌린징이야. 이거 무슨 뜻이지, 선우? 어려운, 힘든. 이거 많이 했잖아. 이거 수능에 나오는 단어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워왔던 표현들이야.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죠? 우리 도식화 정리했었잖아. 근데 이게 수능 문제를 푸는 데랑 똑같아. 이 글에서 제일 하단부, 밑바닥에 시작하는 거 A, 약간 위에서 시작하는 거 B. 약간 위에서 시작하는 거는 기회에 의해서 우리가 포착당할 가능성도 높고 기회가 보인다는 플러스로 가져야겠지. 그래서 비서블로 가져야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A는 쉬웠어요. 그래서 요약 문제를 풀 때 내신에서 사실 꿀팁이 있어. B 먼저 보면 돼. A가 아니라 B 먼저 보면 돼. B 단락에서 B 빈칸에서 옵티마이징 뭐야? 최적화하다. demonstrating 증명하다. 아웃소스 이거 어려웠죠. 근데 아웃소스를 주다 이거는 좀 아버님하고 대화 나누면 좀 알 수 있는 생활 용어야. 외주를 맡기다. 서브컨트랙트 하청 주다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inhibit 뭐야? 제한하다. leveraging 이 단어는 어렵죠. 레버리지를 쓰다.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쉽게 못 봐요. 왜냐면 지렛대 원리를 쓰다라는 뜻이야. 어쨌든 각설하고 어휘가 좀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9번에서 또한 우리가 어렵게 봤었던 게 withhold, uphold라는 단어였지. withhold는 뭔지 알아요? 못하게 이게 마이너스 의미야. 저항하다 의미야. 근데 uphold는 뭐야? 플러스 의미야. 지지하다. 이 어휘 문제였죠. 어휘 문제였지만 우리는 다 내용 알아.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자유경쟁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해줘요? 자신의 이점을 드러내는 오픈의 의미죠. 그 디스클로스 리빌로 가줘야 되고
일단 B에서 이제 adjust, retain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일단 해봐야겠지? adjust 뭐야? 조정하다. 바꾸다의 의미고 change의 의미. 그치? retain은 뭐야? 보유하다. 의미죠? 우리 정답은 뭘로 가야 되는지 답은 다 안다고. 이게 유의어를 우리가 잘 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유의어 같은 이 정도 수준은 우리 배영 문제를 통해서 그 TF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했던 어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난이도를 결정짓는 거죠. 마찰력하고 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A, B를 잡아서 접근했어야 돼. 이 TF 유형이 이러잖아. 왜 우리 통합본에 TF 문제가 빡빡하고 되게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지. 내용일치 문제가 어때요? 말도 안 되게 진짜 시간을 엄청 소요하죠. 이거 읽느라고 시간 많이 낭비됐을 거야. 그로 인해서 저 내용일치 선지 또한 상당히 길었고 뒤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어법에서 시간을 압박을 느끼게 되죠. 이 어법 시간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 이 밑줄 다 주는 거. 2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데일리 때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어. 이거 조동사 헤드의 역할 뭐야? 시점 강조를 해줘야 되잖아. 먼저 일어난 곳에 헤드를 붙여주는 것. 기본적이었던 거고. 22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법 문제를 참 많이 풀었는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력이라면은 시간이 20분만 더 주었다면 어법 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얘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지. 문제적으로 여러분들 압박을 느낄 만한 요소는 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이것만 볼게. 자, what이 나왔지?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왜요? 선생님 형용사적 기능 있잖아요.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명사 수식 가능한데 대명사 수식은 안 되지. 뒷문장 완전해야 돼. 때문에 what이 틀린 거야. what 틀렸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1에서 많이 헷갈렸던 게 would 다음에 function이라 나왔는데 이 function을 동사로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규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야. 이 function은 기본 단어야. 기능하다 라는 단어. 창민이 알고 있었지? 자, 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2번 다시 앞쪽으로 가서 눈으로만 봐도 돼요. 2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20번 같은 경우도 우리 전부 다 교과서에서 어법 문제로 8주 동안 다뤘었던 내용들이었어. 이거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이거 틀리면 안 됐었던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았었던 얘기고 사실 이 I번에서 질문을 많이 한 I번이 아니라 H번이죠. H번에서 질문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say hit by 요거 있죠 이거. 이거 consider 봐봐. hit by 이렇게 수식이거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거 옳다라고 가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거 좀 원문하고 다른데 해서 원문 속에 이걸 떠올려요. hitting an airplane. 자 봐봐. 5km 나가는 새가 에어플레인을 강타하는 것을 생각해봐. 어제 충돌이죠. 크러쉬 하는 거지. 근데 이거 과거분사로 쓰였지? hit by. 이건 또 뭐야? 새가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갖다 박는 거야. 의미 차이 있어요? 어째 충돌이잖아. 의미 차이 없어요. 어법상으로도 적절한 거야. 여기서 물어보고자 함이 뭐냐면 어법상 적절한지를 보는 거야. 그건 첫 번째로 형태론으로서 맞는지 틀린지를 봐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의미론으로서 능수동을 구분하는 건데 능수동으로 구분을 했더니만 의미 차이 별로 없어. 제대로 돼 있어. 맞다고 넘어가줘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됐고 F번 이것 또한 되게 쉬웠지. 자, origin이라 돼 있는데 arise라는 단어는 자동사죠? 이거 자동사야. 수동태 전환태? 안 되지. 앞에 지금 BPP 안 되죠? 이거 우리 통합본에 있는 TF 문제에서도 많이 만났었던 유형이죠. 자, 충분히 많이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서 17, 18번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만 볼 거야. 17, 18, 24번. 자, 17번 같은 경우 뭐 쉬웠어요. same이 아니라 different고. 이거는 뭐
읽어보면 알았었던 거고, 왜냐면 다른 부분들이 사실 여기 보게 되면 뭐 소거법으로 풀든 뭘 하든 간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곳이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빛을 봤는데 이 빛이 중력에 의해서 굴절된 왜곡된 현상이잖아. 실제 위치하고 어때요? 다르죠? 디퍼런트를 가져야 되는 주요 내용이었던 거고, 18번 같은 경우도 지훈이 알지? 직보 때 그대로 나왔지? 이거 less observable이었는데 동의어로 obscure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 질문까지 했어요. obscure 무슨 뜻이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직접 드렸어. obscure 뭐야? 모호한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A, B를 잡았어야 돼. 그 다 내용 우리 분석 다 했다고. A, B를 다 잡았다고. 자, A는 마이너스였고 B는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뭐야? 사소한 거지. 얘는 뭐야? 중요한 거야.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소한 것은 뭡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사소한 거야. 얘는 뭐야? 안 보이는 거. 이걸 봐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사소하기 때문에 A로 가면 안 된다. 눈에 안 보이고 어려운 힘든 것을 해야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 야.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자, from A to B야. A에서 B로 지금 변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립되는 소재지. 중요한 거는 B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럼 뭐야? A야, B야? B야. B에서 B로 넘어가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A로 가야지. obscure이라는 단어가 뜻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틀렸을 내용이야. 하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 직보 때 충분히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봅시다. 23번은 뭐 쉬웠고, 선지 해석만 똑바로 하면 됐고, 24번이 꽤나 어려운데, 오답 선지로 가장 많았던 게 1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선후 관계를 우리가 봤어요. 먼저 발생한 것에 의해서 제약이 된 종교, 정치적, 그런 맥락에 의해서 달력이 결정된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빈칸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옵션이야. 근데 제한된 옵션이지. 여기가 선이 들어가는 자리야. 이때 선이 뭘 의미할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교적 리더에 의해서 명령이 된 그 규율들. 종교 이야기는 1번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제끼고, 소거법으로 2번, 3번 제끼고 4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럴듯하다 하고 4번을 고른 경우가 있었어. 하지만 coincidential이 뭐지? 우연한이야. 우연한이란 말은 얘네들이 나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 길 가다가 우연히 개구리가 4층까지 높이 뛰었어. 그거 보고서 우리가 달력을 정해요? 그런 거 아니지.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봐봐.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서 그들이 관찰을 하는 차이점에 의해서야.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점의 핵심 요약이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지. 그지? 유목민족은 뭐해? 음력을 택할 거고, 반대로 농사 지는 애들은 태양력을 택하지. 왜? 자기들이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답이 5번이죠. 이게 어려웠어. 그래스. 이 단어가 뭐죠? 이거 몰랐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value는 가치 있게 여기다. 사람들이 이해하다. 뭐야? 보고 이해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지. 이해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세상의 패턴들이 뭐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찰한 결과값이지. 이 패턴이 우리 coincidential하고 대립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TF로 대응이 됐을 거고 배역 문제로 충분히 커버가 됐고 지문을 분석을 통해서 A, B를 잡으면서 했어. 다만 선지의 유형이 어때요? 상당히 길었고 그로 인해서
타임 컨슈밍이 강해서 뒤에 어법 문제를 집중 있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구문분석하면서 접근하기가 버거웠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어휘에서도 꽤나 깐깐하고 어려웠던 유형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2학기 기말고사도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서 이제 고3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학기 기말고사도 이보다는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지 이제 상위권 변별이 잘 갖춰졌고, 이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딱 하나일 거야. 내용 일치, 빈칸. 이 유형에서 어려울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2학기 기말고사기 때문에 그 시험의 그 지문 난이도 있죠? 지문 난이도가 꽤나 어려울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작업을 했어요. 고3 평가원 모음이야. 근데 최근이에요. 25년에서 23년도 6월 9월 수능 유형인데, 그 중에서 우리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최고 난이도들 빈칸 4문제, 21번 유형, 그리고 제목, 30번 유형, 낱말, 이렇게까지 4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힘내보시고 2학기 때 유종임이 걷어서 우리 모두 희망하는 등급 달성하고 이제 고3으로 가봅시다. 알겠죠? 일단 이거 평가원 기출이고요. 평가원 기출이고, 이 글에서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역접을 의미하는 게 있거든. 자, convergence라는 말이 있네. 그리고 하단부에 divergence라는 말이 있네. 자, 내가 convergence는 몰라. 근데 지금 divergence라고 갈라짐이나 별주 단어가 주어졌네. 그러면 이 단어는 convergence하고 반이어겠지 싶은 거야. convergence는 together의 의미가 있는 con을 붙였죠, 접두사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수렴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수렴. 수렴.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밑줄 쳐 있으니까 이 문장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작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무엇과 비교하는 너의 좋아하는 것과 비교되어진 나의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보냅니다. 우리를 어디로? 다른 훨씬 더 먼 도서관의 코너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2가지가 A, B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적는 거야. A랑 B를 잡고, 자, B에서 작은 차이로 갈게요. 자, 작은 차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내주네. 자, 어디로? different로. 그러면 A는 뭘까요? 작은 차이의 반대인 convergence, 수렴으로 가야겠죠? 그 수렴은 어디로 보내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각각 무엇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읽어봐야지 아는 거죠. 제 지문 한번 봅시다. 제 지문이래. 지문 한번 봅시다. 자,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 자, might 동그라미. you may 동그라미.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조동사 괜히 씁니까? 아니죠. 조동사 괜히 안 써요. 그리고 특히 might라는 단어는 통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외칠게 무언가 걱정거리를 지칭하네. 너는 아마 느낄 거야.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거야. 두려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자, 그런데 그 마이너스는 결정하는 거야.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것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대. 자, could it mean that? 자, 그것이 의미하는 걸까, 데디아를? 자, 만약에 컴퓨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임의대로 결정해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유, 대가로 잘못 쳤어요. 결정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싫어한다고 결정한 무언가를 볼 찬스, 기회로 가야 돼. 우연하지만 기회야.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Personally, 개인적으로요.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왔지? 이 양반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야? 새로운 음악으로 향해지는 걸 즐겨요.
그런데 그 음악은 내가 아마도 내 스스로 발견하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음악으로 향해지는 걸 좋아해. 뭔 말인지 알지? 다음. 나는 빠르게. 자, suck in a lot 나왔어요. 이거 우리 봐봐, 관습이죠. 이거 어디서 봤지? 우리 내신 대비 이번 시험 폼에 있었잖아. 틀에 박힌 생각에 빠지잖아. 어디에? 밑바닥에 시작하면 lot.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신 대비가 왜 수능 대비인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수능 대비 평가원을 공부하는 것이 왜 내신에 적용되는지 연관성이 있어요. 자, 다음. 자, 틀에 박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틀에 박힌 것은 내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어디에? 계속해서 같은 노래에. 자, that's why.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뭘 좋아해요? 라디오를 즐겨해요. 라디오를 왜 즐겨할까? 내가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하면 난 그것만 들어. 라디오는 어때? 선곡을 다른 DJ가 해주시죠? 다음. 자, 하지만 알고리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밀고 당깁니다. 나를. 무엇을 통해? 음악 도서관을 통해서 나를 밀고 당겨주는 그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자, 무엇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finding gems. 보석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딱 적합하대. 자, 벗이 나왔어. 자, 벗이 나왔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자, 어떤 맥락이냐면 봐봐.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라디오를 좋아해. 이 말에 대한 역접이 아니야. 그래서란 말은 지 나름대로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했던 거야. 그 자기의 지금 개인 취향을 말한 건데 이 벗의 역접은 위의 것에 대한 역접이에요. 이 말하고 지금 역접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두려워하는 걱정과 역접이 되는 거야. 좀 더 보자. 여기 나와 있지. 내 원래의 걱정은 데디아야. 자,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특정한 도서관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 걱정이었어. A죠. 남긴 채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무언가를 청취하는 걸 부족하게 남긴 채로. 다음. 자, 그렇다면 그것들은 수렴을 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하지만 이제 반박이 또 나왔지. 수렴을 야기하는 걸까? 아니, 하지만 비선형적이고 혼돈의 수학적인 알고리즘 덕분에 이러한 걱정이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Don't happen.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끝이 났어요. 읽어봤으니까. 정리해봅시다. 자, 수렴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새로운 음악 청취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게 된다야. 이 말은 뭐야? 같은 노래만 듣는 걱정을 야기한다야. 자, 그러면 수렴의 반대말인 divergence가 나왔죠? 작은 차이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노래만 듣게 해요? 아니, 다른 노래를 듣게 해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노래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새로운 노래 듣는 거죠. 그게 알고리즘이 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send us, 우리를 보낸다. 새로운 노래 들을 수 있게. 근데 모두가 똑같은 음악으로 귀결되는 거야? 아니겠지. 1번 가는 거야. 이끕니다. 우리를 어디로?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의 각각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 음악으로 이끌어준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봐봐. Convergence of taste. 기호의 수렴을 야기할까요? 기호의 수렴 야기해요? 이거 A라고 갈게. 아니, no A 한다는 얘기지.
이 말의 반대말이 요 말이죠. 각각의잖아, 각각의. 수렴해, 안 해? 안 하지. 각각이라는 말이 divergence를 시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 한번 볼게. 자,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도록 빈번한 업데이트를, 알고리즘의 업데이트? 엥?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리스너들과의 상호작용을 연결해줘요? 아니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8번부터 24번 중에 21, 24번을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빠르게 눈으로 스키밍을 하라는 얘기야. 스키밍이 별게 없어요. 눈알을 빠르게 굴려서 언어적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문법적으로는 강조,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도치, 그리고 최상급 표현, 그리고 부사, 형용사. 얘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돼. 자, 그럼 이 글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 똑같이 나와 있어. 여기 동그라미 체크해볼까? must. must. 자, 그 다음에 very heart of. heart. very랑 heart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undamental.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한 단어 중에서 가장 유의 깊은 거는 마지막 문장에 must야. must 아무 데나 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 돼. 선생님, 저는 그럼 요지, 주제, 주장 문제를 풀 때 마지막 문장만 보면 돼요? 아니야. 마지막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첫 문장에 강조를 때려. 부괄식. 가운데 부분에 주요 문장이 있어. 역적. 마지막 문장 뭐야? 미괄식. 최종 결론이잖아. 그지? 이 각 문장의 위치는 참고만 할 뿐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조 표현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거는? 없지요?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언어의 명확성을 통해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 근데 쉽지는 않아. 제가 미리 스포를 하라 할게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재진술이 엄청 강조돼 있어, 이 글에서. 봐봐. 농부들은 설정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의미잖아. 통제되어진 조건들을 설정할 수 없어요. 자, 또한 직면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마이너스잖아. 자, moreover. 자, 게다가 농부들은 얻지 못합니다. 보상적인 정보를. 마이너스잖아. rarely 여기서 노예음이죠. 보상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잖아. 자, 그러면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쭉 이렇게 스키밍을 했더니만 마이너스네? 마지막 문장 읽어보니까 솔루션 있어요? 없지?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솔루션이야? 솔루션이 아니야. 그럼 플러스 요소들을 우리가 다 배제하는 거야. 3번. 자, 우선순위 하는데 필요성 아니고요. 4번. 본능적인 결정을 만드는 데서의 중요성 아니고요. 5번. 통제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어떤 현상을 통제하는 방법?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정적인 내용이 1번, 2번 속에 있어. 이렇게도 우리가 귀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 그럼 읽어봐야 돼. 나는 이렇게 풀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자고. 자, 환경적인 학습은 발생한다. 언제? 농부들이 의사결정을 둘 때. 보상에 관찰에 보상을 둘 때 환경적 학습이 발생한대요. 자, Y 잡아주시고 원인 잡아주시고. 아하. 정보의 관찰에 의사결정을 두면
환경적인 학습이 발생한다야. 이해되지? 그럼 관찰이 핵심 단어지. 자, 그들은 아마도 관찰할지도 몰라요. 그들 자신의 또는 이웃 농사를. 하지만 it is, 그것은 경험적인 결과치들인데요. 자, 경험적인 결과치 별표 치시고 관찰이 이어지는 거야. 그들이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자,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관찰한다는 얘기야. 직접 관찰해. 자, 그들은 봅니다. 농사 활동을요. 실험으로써. 자, 그리고 그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상대적인 다음 것들에 대해서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 것들은 trivalability 대표 치시고. 자, 실험 가능성이란 얘기야. 자, 실험 가능성이란 말이 무엇의 재진술이냐면 이 말이 뭔지 모르겠지. 무조건 앞문장의 동사를 봐야 돼. 봐봐, 소나 이거 봐봐. 자, assessing 평가하는 거죠. 근데 위에서 봐봐. 바라보는 거지. 관찰하는 거지. 관찰하고 평가하는 거야. 이 말이 어디 있게? 의사결정을 두는 거야. 내가 관찰하는 거에. 같은 말 반복이란 얘기야. 제가 뭘 보여주냐면 이 단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첫 문장에서부터 계속 흐름이 이어지잖아. 내가 보네, 결정하네, 경험을 배우네. 이게 주된 맥락이야. 다음 봅시다. 자, 얼마나 잘 실험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자, 하지만 반박이 나오죠. 그 실험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실질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끝. 그것은 실질적 문제로 드러났대. 끝.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야. 즉 농부들은 늘 언제나 실험을 해요. 하지만 working farms,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무엇입니까? 결함이 가득한 실험장이야. 자, 결함 가득한 실험실이라고 하면 내가 실험을 했습니다. 올바른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하지요. 그 농부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선 이것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을 갔습니까? 1번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봐봐.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1번이죠. 자, 다음 볼게요. 4번.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목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이거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좀 있어요. 2점짜리지만 간혹가다 3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선지가 복잡해서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것 중에 이 모든 글을 포괄하는 선지를 봐야 되거든? 첫 문장 한번 볼까? 재밌는 게 있네. 나도니 세모. 자, 버덜소 세모. 자, A뿐만 아니라 B도란 얘기죠. 그러면 A는 뭘 시사하고 B는 뭘 시사할까? 일단 소재가 두 개야. 두 개 다른 집단이 나온다는 얘기야. 음악가와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committed musician enthusiast,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덕후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committed 봅시다. 자, 이거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승우. 무슨 뜻이야? 이거 뭐야, 창민이? 선우 뭐야? 헌신하는 하지 말고. 뭐지? 바치는 아니야. 서윤이? 전념하는이에요. 이거 안 해오면 진짜 지옥 갑니다. 너는 스카이 가야지. 하늘 가야지.
이거 아직도 헌신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념하는으로 가야 돼. 자, 그럼 봐봐. 바치는, 헌신하는 음악 덕후들. 말 이상하지? 광적인 또는 몰두하는 이렇게 가면 돼.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그 두 A, B 집단 모두 voice opinion. 자, voice가 무슨 뜻일까? 목소리가 있지. 근데 목소리 말고 동사로 쓰였어. 어떤 의미일 것 같아, 다영아? voice the opinion. 뭘 것 같아? 서희 뭘 것 같아? 창민이 뭐야? 유추해봐. 그래도 유추할 수 있어. voice the opinion. 뭘까? 도현아. 정답, 의견을 내다. 이게 언어적 소양이에요. voice가 목소리잖아. 그 뒤에 그 책에 동사를 알려주잖아. 목소리를 내다. 뒤에 뭐가 있어? 의견이 있지. 그 의견을 내다야 say의 의미야. 이렇게 받아줘야 돼. 자, 목소리를 냅니다.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의견은, 자, 여기 핵심이죠. 봐봐. 음악의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다. 어디에? expressive deviation. 표현적인 차이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대요. 정확하게 규정된 악보로부터. 아, 그 이 말 끝났어. 봐봐. 악보인데 정해진 악보로부터 표현법이 차이가 나는 거야. A, 뭐 B, 뭐 C 이렇게. 똑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연주자마다 스타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난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어볼게요. 왜냐면 예시가 들어가는 시작이거든.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음악적 아름다움이 놓여져 있다. 핵심 문장이죠. 놓여져 있다. 자, 빠르게 읽어볼게. 자, 콘서트 퍼포머들은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합니다. 매력을 느껴요. 무엇으로부터? 사실로부터. 그런데 그 사실은 그들이 뛰어넘는다고. 정보를. 어떤 정보? 악보에 쓰여진 정보를 뛰어넘는다고. 악보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악보가 주어졌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 악보를 뛰어넘는다. 연주자들이 뛰어넘는다고. 어떻게? 퍼포먼스. 공연을 하는 스타일로. 자, 그의 초반 연구에서 교수님은 발견했죠. 음악가들은 no, equal. 똑같은 음악을 연주를 안 해요. 똑같은 음악 연주 안 한대. 이 말은 뭡니까? expressive deviation이죠. 그 다음, 자, 그러한 variation은 놓여져 있습니다. 악보에. 하지만 다릅니다. 파생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 다르게. 이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표현법이라 부릅니다. 이건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흥미를 잃지 않는지. 언제? 우리가 다른 아티스트들이 연주할 때. 무엇을? 똑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인 거야. 더 읽어볼 필요 있나요? 없죠. 이미 놓여졌는데. 그래서 쭉 봤을 때 정답 2번 한번 볼까요? Never the same. 똑같지 않대. 다름이죠.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잖아. 가치입니다. 자, 무엇의? variation. 변형의 가치. 무엇의? 음악 연주에. 끝났지? 정답 몇 번이야? 2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창민이 몇 번 골랐어요? 5번 한번 볼까? 자, what's new in classical music industry? 얘 때문에 틀린 거지. 음악 산업, 그 고전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것. 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떠올리면 돼. 수요와 공급 관계. 이런 걸 떠올리면 돼. 난 3번 오르면 안 돼. 테라피, 치료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때? 대학고등학교 우리 제목 문제 딱 봤을 때 어땠어? 비슷하지 않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단어로 지금 틀었죠? 제목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숨은 의도를 봐야 돼. 그 의도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느냐. 만약에 포함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탈락이야. 알겠지? 자, 다음 5번 봅시다. 자, 이거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 과학적 지식이 떠오르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쇼츠 중에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해서 그 운하를 그냥 대륙, 미대륙이야. 여기 태평양, 여긴 대서양. 내가 대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 운하를 뚫고 갈지 아니면 희망봉을 지나서 희망봉 아프리카인데 여기 어디야 남미 쪽을 지나서 우회해서 가든지. 당연히 이쪽을 뚫고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시간도 그렇고 다 알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우린 산을 뚫고 가야 돼. 배가 산을 타고 넘어간다야. 자, 이렇게 지금 이게 벽이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다고요. 배 하나를 얘로 설정할게요. 얘가 이 자리를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관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겠죠. 일단은 여기에 물이 차 있을 테니까 이 배가 이쪽 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문이 닫혀요. 자, 관문이 닫히고 이 배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첫 번째 관문에서 물이 점점 들어와서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다음 관문의 높이까지. 이만큼까지 물이 차오르는 거야. 자, 그러면 수위가 다음 관문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졌죠? 그러면 위쪽에 있었던 물 오르기 전에 있었던 이만큼의 차이 있죠? 이만큼 채워졌으니까 다음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 배는 이동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문이 닫히겠지. 반대 과정 또한 이만큼의 물이 차 있는데 이 안에다가 물을 또 집어넣겠죠? 그 이만큼 또 차오르겠지? 그럼 배는 진행하겠지.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에서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C, B, A로 가는데 C, A, B로 가서 좀 어려웠을 거야. 근데 쉽게 알려줄게요. 잘 봐. then의 의미를 의식해야 돼. 자, 그리고 나면이야. 그러면 앞부분에 무언가가 먼저 선이 행해질 거고 그 다음 후가 생기는 거야. 근데 후에서 봐봐. 문이 열렸네. 그 어떤 조건일 때 문이 열릴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B 봅시다. 자, 배가 위로 올라갈 때 그 위쪽 문은 여전히 닫혀져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 때 위쪽 문은 어때요? 닫혀 있는 거야. 얘는 이후에 열리는 거잖아. B에서 A로 가야지. 이렇게 잡아도 돼. 자, 일단은 그건 C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시문 봐야 돼요. 봅시다. 자, 두 가지의 자연적인 해수가 다른 레벨로 놓여졌을 때 캐널, 운하를 짓는 것은 그 둘 사이에 운하를 짓는 것은 복잡한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문제를 준대요. 해결책이 나와야겠지. 근데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배가 들어갈 때 그리고 나서 문이 열린다. 앞쪽에 지금 배가 이야기가 있나? 배 이야기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돼. 내용일치나 뭐 이런 거는 뭐 잘 읽고 풀면 되는데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머릿속에 떠올려. 첫 번째 규칙, 재진술. 두 번째 규칙, 문장 간의 응집성이야. 응집성은 별게 없어요. 원숭이랑 사과랑 연결해야 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사과는 빨가면. 빨개면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찾아볼까? C번. 자, 다른 수위를 채우기 위해서. 자, 다른 수위 앞문장이 있었어요. 제시문에. 빨가면. 엔지니어들은 만듭니다. 한 가지 이상의 단계들을, 계단들을.
그건 락이라고 불러요. 자, 콤마 제끼시고 이때 대은 스텝을 수식. 그런데 그 계단들은 배를 운반합니다. 그 위아래로 운반합니다. 자, 무엇 사이에? 두 가지 레벨 사이에. 자, 그 락은요, 인공적인 버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가둔다는 얘기지. It has a long rectangular shape with concrete walls and a pair of gates of each end.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B에서도 어디에서도 지금 뭐 배가 지나간다. C에서 잡을 수 있어? 없었어요. 하지만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게이트 이야기가 첫 언급됐지. 게이트로 받아주지. 위쪽에 게이트가 어때? 지금 닫혀있는 상황이지. 배가 이제 차올라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됐지? 그리고 나니까 윗문이 열렸네. 붉은색으로 칠해볼게. 봐봐. 자, 위쪽에 있었던 수위만큼 수위로 애가 올라갔어. 선. 그러고 나서 위쪽 문이 후 열린 거야. 만약에 위쪽에 있는 수역하고 아래쪽에 있는 수역하고 달라요. 근데 위쪽 문이 열려봐서 어떻게 될까? 쏟아지겠지, 물이. 그럼 배가 침수되겠죠. 이것도 보면 돼.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이거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시문에서 A, B 잡아봐. 대립소재. 자, 저 보세요. 자, 문화는 작동을 한대요. 방식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far less cognizant AB가 나온 거야. 자,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자, far less cognizant. cognizant라는 단어 별주로 주어졌죠? cogito를 떠올리면 돼요. 생각하다야. 자, 그럼 less cognizant 무슨 뜻이야? 생각 안 한다야. 무의식이야. 무의식. 자, 그러면 A번 봅시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far less aware 덜 생각한대. 덜 인지한대. A야 B야? 덜 인지. 창민이. B. 잘했어. 그러면 however 앞에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A 달라 바로 갈 수 있어요? 제시문 다음에?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럼 B 한번 볼까? 자, B. 자, 우리가 제공해야만 할 때 우리 행동에 대한 이유를 또는 설명을 전달해야 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의식적으로 동그라미. 그 얘 A야 B야? A죠. 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자, 어느 변명이죠? 변명이 받아들일 만한 G를요. 자, given 별표 치시고. 얘들아, given이 이게 무슨 뜻이야? 콤마 given. 창민이 무슨 뜻? 우리 배워야 될 게 많지? 콤마 given은 콤마 considering 떠올리시고요. 얘는
when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 그 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가 뭐랑 똑같냐면은 if랑 똑같아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돼. 주어진다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가야겠지. 내가 창민이라면 데일리에다 쓰고 필기노트에 적어서 난 그걸 외우겠어. 그러면 레벨업이 2배 더 빨라질 텐데. 거기다 쓰고 우리가 안 보면 어떻죠? 도루묵이야. 노동한 거야. 노동. 말이 안 돼. 다음 봅시다. 자, 특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 우리가 우리수를 내면에서 찾아내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문화적 아이디어를. 아하, 문화적 아이디어. 무엇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도구로서. 자, 도구, 네모, 치고, 별표. 자, 그럼 보세요. 일단은 글 쓰는 방법 먼저 알려줘야 돼. 나돈예이 버드소피처럼 A가 먼저 언급됐죠. 그 다음에 B가 언급됐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순서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세 줄 요약할 때 순서 뒤죽박죽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A를 써. 그 다음에 B를 써. 그 다음 문장에서 뭘 해야 될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저 보세요. 자, A, B가 언급됐어요. 첫 문장에. 그럼 두 가지야. A 다시 B 다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A 다시 언급 그 다음에 B 다시 언급이야. 한 번에 이렇게 나열하거나 아니면 A 먼저 쭉 서술 그 다음 B 서술이야. 이 안에서 결국엔 A 먼저 언급이 됐죠. 이게 기본적인 글쓰기야. 자, 그럼 C번을 볼 거야. 봐봐. B가 A라는 단락인 걸 B가 consciously라는 단어를 성립한다는 거 알겠어. 바니어가 A 단락이죠. 여기 지금 B가 있으니까. 그지? 그럼 BA로 넘어갈 수 있냐 아니면 BCA로 가야 되냐는 C 단락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C 단락을 볼게. 자, 우리는 선택합니다. 문화적 관념을요. 자, 무엇으로써? 우리가 선택하는. 자, 무엇처럼? 스크류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다음, 이거 전부 다 시사하는 바가 뭐야? 도구들이죠. 빨개, 빨가면. 빨개, 빨가면. 이어지잖아. 자, 다음. 자, 어느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집어넣던지 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정당화하다는 얘기는 excuse를 시사하는 겁니다. 하든지 간에 요점은 다음입니다. 우리의 동기들은 만연하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들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않다. 보인다는 얘기야. 우리 동기가 의식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나 봐봐. 의식과 무의식 모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추상적인 거야. 하지만 이 글에서 무엇이 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무의식적인 것이 우리 의식을 못하는 영역이니까 안 보인다로 가주는 거야. 얘는 뭐야? They are not hidden. A를 시사하는 거야. A에서 A지, A 다시, however, B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BCA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응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요? 자, 이어서 7번 볼 건데요. 문장 넣기죠. 사회문항인데 이것도 응집성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글을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문제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in particular 나왔어. 별표 치시고. 자, 특히라는 얘기지. 특히라는 얘기는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앞부분에 보편적인 무언가가 서술돼야 돼요. 자, 이를테면 대하고 2학년 학생들은 똑똑하다. 근데 특히 우리 렉스캉을 다니는 대하고 학생들은 예쁘고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한다. 그리고 예의도 바르다. 그리고 친구를 좋아하냐 서로? 어쨌든 이렇게 앞부분에 보편적인 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걸 읽어보자고. 특히 그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규정합니다. 그룹을 자 무엇으로써? 두 가지 또는 세 사람으로써. 근데 그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exert mutual influence. 상호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서로에게. 자, 특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구체화된 거야. A는 B를 의미할 거고 얘도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나와야겠지요. 자, 그러면 소재가 바뀌고 그 다음으로 봐야 돼. 여기 봅시다. 1번 앞에.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왔네. 우리랑 데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A 잡을 거야. 자, 우리는 경향이 있대요. 모든 집합체로서 사람들의 집합을 그룹으로서 보는 거야. 굉장히 보편적이죠? 추상적이고. 자, 그러나 같이 하지만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더욱 어떻게? 정교하게. 자, 그럼 정교하게 사용한대. 보편적으로 정교하게 사용한대. 어떻게 사용하냐? 나와야겠지. 그리고 이때 데이가 누군지 봐야겠지. 봐봐. 정교하게 사용한대. 구체적이야? 구체적이지 않지.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겠지. 특히라고. 좀 더 수렴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봐봐. 빨가면이거든. 자, 이리스 동그라미, 위치 동그라미. 이거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만약에 it이 나오잖아. 그러면 대명사인가? 앞에서 대명사 뭐가 있나? 혹시 this term인가? 이렇게 받아줘도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가지 마세요. 왜냐면 봐봐. it is 그것은 이러한 감각입니다. 뭐 이상하지? 이러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대명사가 왜 2개 나와? 말이 안 돼. 얘 강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초점 맞춰야 될 게 this야. 이러한 상호적인 작용감은 자, 상호감. 이러한 상호감 앞에 서술되어 있어야 돼. 이러한 상호감이 앞문장 있나요? 2번 앞에? 없죠. 어디 있습니까? 제시문에 있었네요. 그럼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심리학자들이지.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자, 봐봐. 문장 놓기에서 기본적인 글쓰기가 지칭하는 거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줘야 되고,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면 재진술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 나왔지. 다음 문장 분명히 이 말이 있을 거라고. 나왔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저기 they가 누군지도 우리가 인지를 했어야지. 딱 들어보는 게 2번밖에 없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 8번. 자, on top of로 됐는데 별주 단어 원래 안 주려다가 제가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추가했어요. 자, on top of란 말은 무엇에 더해서란 말이야. 자, 그리고 5번이 정답이 되죠? 5번이 정답이 되려면은 2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such. 그러한이란 말이 나왔지. 그러한. 그러한이라는 말은 뭘 시사할까요? 앞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러한 전화들이 이제 받게 된다. 자, 그럼 그러한 전화가 뭐야? 5번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추가합니다. burden, 하나의 부담을. 어디에? 계좌의 사용에 부담을 추가한대. 전화 있어요? 이야기 없죠? 제시문 볼까? phone call asking if he blah blah transactions. 이 말이 나왔지? 이 말 딱 나왔지? 그럼 깔끔하게 정답 5번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푼 사람 손. 이 지시어가 뭔지 푼 사람. 못 풀었지? 더 쉽게 알려줄게. 또 다른 관점이야. 봐봐. 얘 더해서죠. 자, 계좌에 접근하려는 데에 도입되어진 수많은 허들들이야. 허들들. 허들들이란 말은 장애물을 뜻하는 거죠. 자, 장애물들을 더해서 만약에 의심스러운
사기가 감지된다면 그 계좌주는 반드시 다뤄야만 합니다. 전화를, 물어보는 전화. 그 계좌주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거래를 반드시 봐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앞쪽에는 이미 수많은 보안 장치들이 다 있어요. 앞쪽에는 보안 장치들이 되게 많아. 그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전화 연결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부사절, 부사구 나왔지 석하나. 코마 찍힌 부사구 부사절 ADM은 명심해. 앞문장에 대한 같은 말 반복이야. 부사절은 앞문장을 받아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이 5번하고 4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번 앞에 볼까? 자, 패스워드, 더블 키, 아이덴티피케이션, 바이오메트릭 서치스, fingerprint, iris, voice recognition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보안을 유지해주는 허들들이야. 이 A로 잡아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 A 또 잡아주시고 A. 그것들은 또 하나의 burden을 추가합니다. 되지?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A 나왔어. 받아준다 했지? 제시문에서. 부사, 부사, 절로. 그 얘가 뭐야? 허들, A를 지칭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4번도 되고 5번도 충분히 됩니다. 4번도 돼. 근데 5번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다? 결정적으로 빨가면, 서치.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문장 넣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앞문장에 대한 재진술뿐만 아니라 다음 문장에 대한 재진술까지 빨가면 맛있으면 바나나.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입니다.